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자, 6학년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교과서 68쪽에서 70쪽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탈원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떻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와 일본, 중국, 우리나라를 동일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해서 전력망을 서로 연결하여 원자력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구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특히 이웃나라와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 교류도 활발한데요. 선생님은 집에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애용을 하기도 해요. 또 회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어느 날 여길 가봤더니 도매시장에 수조에 있는 킹크랩이 러시아산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킹크랩 러시아산 맛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를 사기 위해서 농산물 코너로 갔는데 청양고추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청양고추 우리나라 청양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원산지를 살펴보니 청양 굵은 고춧가루 했지만 중국산이네요. 청양고추가 어떤 고추의 품종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양 지역에서 나는 청양고추도 있고 그 품종의 중국산 청양고추도 있었습니다. 국산 샀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원에서 배웠죠. 우리나라의 10대 무역국을 살펴보면요. 중국, 미국, 베트남과 홍콩에 이어 일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비중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역에 있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이웃나라와 매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서 무역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활발한 문화 교류를 또 하고 있어요. 2017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나의 붉은 고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중일 합작으로 애니메이션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붉은 고래인데요. 이 영화는 중국의 신인 감독 양선과 장춘,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미르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 감독 요시다 키요시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성됐는데요. 윤회 사상과 삼신할멈, 삶과 죽음에 관한 동양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풋풋하면서도 운명적인 소녀의 사랑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한중일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고 동양적인 유교 사상, 윤회 사상 이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또 러시아는 발레 강국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스크바 국립발레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여는 행사를 자주 갖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소림기예단이나 일본의 공연단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는 이렇게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일본,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가수가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에 합류해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점점 이제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K-팝 문화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웃나라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가운데 중국인 학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날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일본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국의 환경장관과 정책 담당자,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3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회의는 한중, 한일, 양국회의에 이어 한중일 3국 본회의로 이어졌습니다. 3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행해온 환경협력 공동계획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4가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일본의 장관이나 총리를 만나기도 하고 중국의 수석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의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한중일 3국의 관계가 묘하게 서로 갈등을 빚는 요소가 많아요.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도 갈등을 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하는 요소도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마음이 맞는 요소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접한 세 나라는 항상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극심한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서로 가까운 거리에 이웃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상호 이해와 협력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에너지나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특히나 갈등을 빚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웃나라와 교류하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 저 이웃한 나라는 아니지만 관계 깊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으며 또 그 나라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은 또 어떤지 교과서 72쪽에서 77쪽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